고란살 독수공방, 과부팔자, 신음살, 공방살, 고독살. 오늘은 고란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고란살은 다른 말로 신음살, 공방살, 고독살이라고도 하며 남자로 인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지른다는 표현입니다. 고란살의 뜻은 고독한 난새라는 말이 되는데 난새라는 동물은 전설 속에서 봉황과 비슷한 상서로운 길조입니다. 여상산에 살고 있으며 이 새가 나타나면 세상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모양은 닭이나 꿩 혹은 금개와 비슷하며 깃은 붉은 빛에 5가지 색채 오방색과 섞여 있고 난새의 울음소리는 옹과 같다고 합니다. 즉 난새는 모습에서도 오행이 골고루 섞인 조화로운 새로 울음소리도 오모행의 조화를 이루는 상서로운 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서로운 새가 제 짝을 잃어버려 고독하게 울고 있는 모습으로 이 신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청아한 노래를 부르며 고독한 신음을 흘리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으나 고란살에 대해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고란살은 신음살, 공방살, 고독살이며 을사, 정사, 신해, 무신, 갑인 5일주에 해당하는 여자의 사주는 고란살에 해당한다. 장간식상이 관성을 극하거나 정관과 평관이 사지, 절지, 태지에 해당한다. 일주가 고란살인 여명은 대체로 남편과 생사이별한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잘하는 편이나 감정 기복 심하며 가급적 사회생활 및 직업을 통하여 외로운 기운을 분출해야 한다. 독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며 원국의 재성과 관성이 청기하면 해로할 수 있다. 참으로 어렵게 해석을 달아두었습니다. 쉽게 다시 풀어보면 1일지 식상, 2 간여지동, 3일지 역마인 신사에 고란살이라는 것은 일지식상 혹은 간여지동인 인신사의 일주에서 일지가 일간의 관성 즉 남편을 상하게 하는 일주들을 말합니다. 각각의 경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갑인 갑목의 정평관은 금기운인데 일지의 임목이 인신충으로 금기운과 상충한다. 정사 정화의 정평관은 수기운인데 일지의 사화가 해사충으로 수기운과 상충한다. 을사 을목의 정평관은 금기운인데 일지의 사화가 화극금으로 관을 극한다. 무신무토의 정평관은 목기운인데 일지의 신금이 금극목으로 관을 극한다. 신의 신금의 정평관은 화기운인데 일지의 해수가 수극화로 관을 극한다.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위 도표의 파란색이 고란살입니다. 빨간색 역시 인신사의 역마살이지만 천간을 사주의 주체라고 볼 때 일지의 글자가 관을 극하지 않으므로 고란살에서 제외됩니다. 고란살은 위에 열거한 간여지동과 일지, 식상 중에서 지지가 역마에 걸린 관을 극하는 일주들을 보면 됩니다. 간여지동, 식상, 역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지가 비겁인 간여지동 일주는 비겁의 기운이 강하고 관성을 병들게 하는 글자입니다. 고란살인 갑인이나 정사가 아니더라도 일주가 간여지동으로 비겁이 오면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다른 곳에 비겁의 기운을 해소하는 글자가 있다면 오히려 크게 발복하고 부부 인연도 좋게 됩니다. 일지 비겁인 사주가 식상과 재성이 조화를 이루거나 관살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오히려 크게 발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지 식상인 일주들은 관성을 병들게 하면서 관을 상하거나 극하게 됩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에 해당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일지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남편이나 남자에 해당하는 관성을 식상이 극하게 되어서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죽거나 이별 혹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주 내에서 식상을 제어하는 인성이 있거나 식상의 기운을 해소하는 재성이 있다면 오히려 식상의 기운을 통해 여성의 재능을 꽃피우며 화려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일지가 역마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지가 역마에 걸렸으니 본인이나 배우자가 역마에 걸린 셈이 됩니다. 역마는 이동, 원거리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동이 잦은 직업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크게 됩니다. 한 직업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동하거나 한 직장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해외를 오고 가거나 장기 출장으로 집을 오래 떠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소홀해지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고란살을 사주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적용을 하되 그것은 단식 판단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주는 팔자 즉 8개의 글자를 모두 보면서 해석을 해야지 한두 개의 글자만 놓고 해석을 하면 자칫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 고란살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배우자와의 생활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 고란살 일주의 역마살을 합으로 잡아주는 사주의 남자를 만나면 여자의 역마 기운이 상쇄되기도 하며 아예 역마를 잘 활용하여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거나 주말 부부의 만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란살 사주라고 해도 사주 내의 다른 글자로 인해 고란살의 나쁜 부분이 상쇄되고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고란살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주는 항상 전체를 보아야 하며 일주신살은 사주의 일부분임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술원 우연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